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천사 주영 연기한 박수연입니다. 네, 럭키 아파트 커플 사이에서 제가 딱 자리 잡았고요. 제가 열심히 회방 놓고 네, 왜 가려고. 커플 사이에 앉으신 거예요? 저는 없으니까요. 예. 저번에는 제가 그 끝에 매너로 앉아 있었는데. 아, 그러게요. 어쩔 수 없죠. 네, 오늘 재밌게 하고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아파트 희서 박가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감독님이랑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감독님께 캐스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단역분들도 굉장히 생활 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만의 캐스팅 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독립 단편 영화들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연기를 만났을 때 약간 이 배우님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써놨었고 한재희 감독님도 지난 집이 때 보석함? 보물함?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캐스팅 리스트 배우 리스트. 배우 리스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럭키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막 그런 걸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우랑 희서는 약간 이미지는 머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연 배우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자르시면 정말 딱 선우일 것 같은데 해주실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약간 사실 조금 친분이 있었었거든요. 뭐 제 영화 모더레이터를 해주신 적도 있고 또 풋살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또 친분으로 이렇게 들이미나? 약간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의 친분이 있으면 거절하기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가영 배우님은 손수영 배우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마이크를 드시. 아니에요. 그냥 거절할 명분은 언제나 이제 스케줄 핑계를 대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언제든지. 그리고 사실 그 수영 배우님이 좀 퀴어 연기를 좀 많이 하셨어가지고 또 배우로서 좀 다른 연기 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경력자였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가영 배우님은 그 단편 중에서 가을이 여름에게 제가 맨날 여름이 가을에게라고 해가지고 가을이 여름에게에서 레즈비언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때 뭔가 이 배우님이라면 희서를 잘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막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다수 경력자시고 여러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은 연기들을 보여주셔서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고 오케이 하셨습니다. 한재희 감독님이랑도 작업하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가영 배우님하고는 단편 영화 작년에 같이 촬영을 했었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내년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첫 인상과 그리고 지금의 감독님의 또 차이가 저는 궁금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 주영 역할의 수연 배우님한테도 같이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머리 자르는 부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다가 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길렀었거든요. 근데 또 바로 이제 잘라야 된다는 거를 이제 감독님이 아니까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사실은 되게 이상하게도 역할의 제한이 되게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 주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나리오 보고 이제 선우라는 캐릭터를 만나자마자 무조건 이건 잘라야 되겠다. 물론 가발을 한번 좀 제안을 슬쩍 드려보기도 했었지만 머리야 또 이렇게 기르면 되니까 주저없이 머리를 잘랐고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인상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감독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원래 감독님이 만드는 다큐멘터리도 진짜 많이 보고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감독님이 작품에서 그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에 너무 큰 공감과 위안을 받으면서 감독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시선이 고스란히 담긴 시나리오가 저에게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머리를 자른 것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각자 다 자신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이제 사적인 얘기를 이제 그만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제 각자 조금씩 이렇게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맨날 감독님이 다 만든 영화만 보다가 현장에서의 감독님의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어떤 엄청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반했고,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집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지금의 인상과 다른 점을 여쭤보신 거죠? 네. 그냥 작업을 하지 않는 감독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정도? 원래 알던 감독님의 본업할 때가 제일 멋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가영 배우님. 네, 저는 일단 사실 감독님이랑 친분은 없었고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워낙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고 극영화를 글을 받았을 때는 사실 조금 너무 글도 너무 다큐멘터리 같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고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글이 되게 재밌었고 저는 어떤 오프닝도 그렇고 결말 엔딩까지도 참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인물들이 되게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공감이 가는 인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되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좀 되게 재밌게 읽은 글이었고, 감독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감독님 다큐멘터리들을 보고 감독님을 만나니까 뭔가 약간은 더 약간 무게감이 있고 묵직하고 조금은 어렵고, 근데 물론 감독님한테 저랑 수연 배우가 되게 많이 의지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감독님이 엄청 좀 귀여운 면이 많으신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감독님이 웃겨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웃긴 사람인 줄 현장에서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꼿꼿하고 꼿꼿하고 막 뭔가 계속 몰입하고 막 심각하고 막 뭔가 뭐랄까 파고들 틈이 없었는데 되게 약간 모범생처럼 저희가 거의 딜레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님 뭔가 되게 완벽하다 그런데 사실은 약간 그런 귀여운 포인트들이 또 있으신,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저희는 사실 되게 유연하게 촬영을 잘했고, 또 촬영 끝나고 이렇게 또 지부회를 다니면서도 참 감독님과 수연 배우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재밌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지부에 하면서 감독님이 농담하고 그러는 걸 처음 듣고, 그래서 감독님이 농담을 하는 사람 생각을 많이. 네, 저 약간 관객과에 대한 재밌어야 된다 주의여가지고 좀 강박이 좀 있나 봐요. 네. 박수영 배우님도 답변을 저에 대해서. 오늘 콜라보니까요. 오늘 러키아 콜라보도 출연했는데요. 그러네요. 그래도 한재희 감독님의 근데 뭐 원하시는 대답이 있으신 표정이라 좋은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패스하겠습니다. 네. 뭐 이러면 진짜 이상하잖아. 네. 우선 촬영할 때랑 프리할 때는 너무 빨리 해야 됐고 저희가 회차도 많지 않았고 엄청 바빴어서 친해질 틈이 없었다고 느꼈고. 저는 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촬영하기 전에 잠깐 와서 MBTI 얘기 잠깐 하고 가시고 이랬는데 생일 선물도 챙겨줬는데. 아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되게 잠깐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 친밀감을 스스로는 느낄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주영화제를 가면서 영화제를 가니까 딱 그 말씀하셨던 그 내가 모르는 감독님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긴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날 되게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촬영할 때 막 빡빡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좀 더 풀어내는 시간이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되게 촬영 일 안 할 때는 엄청 풀어지고 헤헤 이러는 사람이라서 좀 더 저도 되게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 영화 만들 때 항상 이름 짓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이름이 딱 나와야 시나리오가 잘 써지는데 감독님은 이 선우와 희서라는 이름을 어떻게 장명하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연식이 나오는데 강경옥이라는 만화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제가 좋아하던 단편에 그 선우라는 이름을 쓴 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이름 꼭 언젠가 좀 나도 써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감도 약간 선우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이 좀 우직하면서도 뭔가 자기의 어떤 목표나 이런 거를 계속 뭔가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름이어서 네 그렇게 했었고 희서도 마찬가지로 희서라는 인물이 딱 떠오르는 그냥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희서는 뭔가 어떤 캐릭터에서 온 거라기보다도 그래서 했었는데 약간 시옷이 둘 다 좀 들어가서 약간 구별이 좀 안 되니까 좀 더 다르게 장명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꽂혀가지고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뷰나 GV에서 지금의 결말과는 다른 결말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엔 어떤 결말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맨 초고가 그랬고 그 뒤부터는 다시 바뀌었는데요. 초고에서는 그 둘이 이렇게까지 헤어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싸우는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이 어쨌든 영화에서 계급차가 되게 있는 커플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서에게서 독립하는 선우를 생각하면서 둘이 헤어지는 걸로 썼어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안 돼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막 헤어지고 나서 서로 아예 안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뭔가 어딘가에서 한 번은 만나는 씬으로 엔딩을 했죠. 지금의 결말인 게 너무 천만다행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해서 배우님들하고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지금은 헤어질 때가 아닌 것 같다. 이 둘이 뭔가 다시 어떤 식의 혐오나 이런 차별적인 어떤 사람들의 태도에 뭔가 둘의 어떤 사랑으로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는 힘으로 좀 이 둘이 조금은 더 살아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배우님들도 좀 동의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엔딩을 다시 바꾸고 그 엔딩으로 계속 수정했습니다. 지금은 헤어질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젠간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배우분들한테 또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영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게 영화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상을 한다면 이제 이런 일들이 한바탕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조금 건강하게 계속 만날 수 있으려면 희소랑 선우랑 딱 앉아서 우리 너무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 좀 대화 좀 하고 살고 너도 내 얘기 좀 들어주고 아무리 바빠도 뭔가 어떤 그런 희소도 그런 식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당연히 선우도 그런 걸 느끼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 막 말이 안 통하고 뭔가 성격적으로 뭔가 안 맞거나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똑같이 대처를 한다면 그때는 막 지쳐서 그런 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지쳐서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희선은요? 일단 사실 저는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항상 조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야? 약간 이상한데요? 갑자기 몰려 말해. 너무 나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여기 확 아니 근데 희서는 사실은 저는 영화 안에서 희서가 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희서라는 사람이 희서가 선우를 통해서 이 외부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것들 우리가 또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저는 희서가 성장을 좀 했고 그러면서 선우라는 존재를 더 약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글쎄요 당분간에 어쨌든 이들이 쉽게 헤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희서는 아마 선우에 대한 애틋함이 훨씬 더 많이 생겼을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그렇게 싸우고 다시는 못할 것 같아 하고 나갔을 때 저는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동생네 가서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희서가 선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둘의 9년은 정말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우천서와는 다르게 또 9년째 된 커플인데 첫 만남과 누가 먼저 대시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9년이라는 시간을 좀 되게 상상하면 좀 긴 것 같기도 한데 전 되게 순식간이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취준을 하다가 뭔가 만나서 둘 다 열심히 취준 생활을 하고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약간 실패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교사가 못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사적인 어떤 뭔가 그 태권도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했고 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에서 성공해서 이제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된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둘이 지지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었고 그리고 집까지 살 수 있는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샀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희서가 더 먼저 좋아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번 GV 때 여쭤봤는데 네. 둘이 첫 만남 장소도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도서관이었다고 네. 그랬죠. 네. 대학교 도서관에서 보실 것 같다고. 희서가 사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학생일 같이 때? 학생일 때. 조교일 때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동갑 설정 거의 한 살 차이였나 뭐 그랬던 어떤 플러팅을 했는지 뭐 오천사의 유민처럼 삐용삐용을 갖고 나타났을 수도 있고 럭키 뭐 아파트 속 우천사네요. 둘의 궁금하네요. 노래를 불렀을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두 분한테 얘기한 적이 뭐 없어요. 책에다가 쪽지를 꼈다든지 뭐. 근데 희서 성격상 뭔가 의외로 적극적으로 약간 뭐 대시라고 하니까 올드한데 뭔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말 걸었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희서는 그냥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뭐 약간 번호 번호를 물어보지는 그건 아니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뭐 밥 먹었냐고 이런 걸 물어보면서 밥을 먹거나 막 이러지 않았을까? 선우는 약간 약간 의심 약간 방어 약간 회피 방어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걸었는데 막 이러고 옆에서 혹시 나도 제가 또 기환이가 한 성희 같은 상황으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수영 배우님이 목소리로 럭키 아파트에서 출연하셔가지고 그 윤영아 했던 그 윤영이가 수영 배우님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던 사이로 그러면 이렇게 세계관이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럼 윤영이 뭐라고 또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밥 먹었냐고 뭐 물어봤다. 이거 뭔가 날 좋아하는 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어떤데? 이럴 것 같은데요. 완전 좀 모르겠어. 괜찮아. 모르겠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착각하는 거면 내가 쪽팔리잖아. 그럼 물어볼까? 확인하러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네, 감도라면? 만나봤을 것 같아. 그러네요. 희서가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 돌직구 여성이었던 걸로. 선우가 생각보다 되게 주저하는 여성이었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9년 동안 저렇게 크게 싸우고서도 또 차에서 자고 다시 또 화해를 하고 이럴 정도로 어떤 두 커플만의 어떤 화해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희서와 선우의 서로의 화를 풀어주는 어떤 팁이 있는지 장기 연애를 위한 오늘 이제 GV에서 안 물어본 것들 오늘은 과몰입 GV로 네. 화를 풀어주는 제가 희서의 화를 풀어주는 방식. 근데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희서가 은근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되게 아직 기분이 언짢고 뭔가 아직 서운한 게 안 풀렸는데 그냥 은근슬쩍 내가 막 이렇게 껴안고 애교 부리면서 뭔가 뭉치면서 넘어가려는 그런 부분? 와 네, 저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반박 타이밍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제스처를 해야 될 땐 희서가 그래도 뭔가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어떤 좀 애교를 부리는 게 그래도 좀 넘어가던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번 싸움이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매번 상황도 다르고 뭐 제가 잘못할 때도 있고 희서가 잘못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잘못한 사람이 조금 더 애교를 부리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희서가 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희서는 지금 선우의 어떤 소중함을 좀 더 깨달은 상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찐사랑인 걸로. 저는 그 희주라는 캐릭터도 되게 재밌었는데 희주한테는 언제 그 커밍아웃을 했으며 또 둘이 여자를 만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대가 돈이라도 많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주의 어떤 언니에 대한 지지, 어떤 언니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지도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희주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사가 조금 더 제가 그 시나리오 쓸 때 대사로는 좀 표현이 됐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장녀니까 돈을 어쨌든 좀 크게 땡긴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희주 입장에서는 언니한테 그렇게 큰 돈이 간 것이 약간은 조금 질투가 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애인을 조금 더 긁는 방식으로 약간 그 순간 발현됐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언니가 뭐 누굴 만나던 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편이 알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약간의 포비아가 있는 설정이고, 어쨌든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뭐 이야기했을 때 지지받지 못할 것이 너무나 뻔한 가정 환경이지만 그래도 여동생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희서는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번 이름도 얘기했을 텐데 희주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뇌리에 없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커밍아웃은 둘이 이제 뭐 동거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숨기기 싫어서 말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여자 형제가 있으세요? 네, 저는 희서랑 희주를 보면서 엄청 리얼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말투나 어떤 관계성이나 그런 게 이제 저는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면은 그 자매들의 어떤 그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리얼했어요. 특히 그거 언니 너는 이런 이 말 언니 너는 이게 진짜 자주 하셨어요. 제 동생이 좀 이렇게 저를 존중하는 듯 하다가 어쩔 때는 네가 이러면서 그래서 야 언니한테 네가 뭐냐고 언니의 줄임말이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저를 약간 되게 긁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 동생이 영화 보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나요? 해외에 있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저희 저번에 이제 오천사 럭키 아파트 콜라보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또 희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서로 커플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선후배로서 한마디씩 해주는 타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희서부터 한번 주영과 예지에게 아니 가르치지 않아도 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예지 주영 커플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했을 때 그냥 커뮤니티를 가져라, 공동체를 이뤄라라고 하니까 이제 주영이가 선우에게 당신도 못 이뤘으면서 그런 조언을 하시니까 뭐 약간 이런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그리고 또 아파트를 사나 뭐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주거가 안정돼야 된다. 진짜요? 한 번 더. 일찍부터 주거에 대한 대책과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더 점점 오르고 있으니까 영화 속 희서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이제 두 분이 오셨으니까 주영이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아까 두 분이 막 대화를 막 하시는데 서로 막 디스도 하시고 정말 어른들의 연애다. 우리 이런 좋은 마음을- 말만 했는데 언제요? 이것부터가 어른들의 연애다. 아니 아까 그거 이기적이다고. 헤어질 수도 있나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우천사서 주영이한테 물어봤으면 아니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되게 디테일하고 정말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막 이런 어른의 한마디 10대와 30대의 연애 네. 차이가 그래서 아닐까.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제가 사이에 앉아서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우천사 속에서 이제 주영하고 예지는 아직 제대로 연애를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연애했거든요. 했는데 시간을 많이 못 보냈잖아요. 한 분 감옥 가시고, 한 분 감옥 가시고 이제 너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더 이렇게 9년, 뭐 5년, 6년, 9년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너무 꼰대처럼 네, 그 사실 근데 99년도에 18살이었으면 지금 선우와 희서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시대에 이제 10대의 주영과 예지에게 한마디 해주신 걸로. 그리고 각자 선우가 희서에게, 희서가 선우에게, 주영이 예지에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선우에게 희서란 희서가 저한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화 보면서 제발 희서랑 선우랑 대화 좀 해라. 정말 이 대화의 부재가 이렇게 사실 대화의 대화의 어떤 시작? 어쨌든 모든 대화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일이 꼬이고 그러면 또 더 그걸 풀기 위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근데 이 타이밍도 놓치면 더 필요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는 이런 사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약간 이제 희서가 선우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말을 끊지 말고 쌓인 게 네, 많나 봐요. 말 끊지 말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어떤 9년차 연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뽀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풀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이렇게 잘 하면 네. 그러니까 손도 많이 잡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진짜 저는 좀 그래도 선우 같은 마음을 쓰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 본인의 몸을 잘 챙기고 일단 회복이 되고 나서 일단 첫 번째 왜냐면 건강을 일단 걱정이 되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맞아요. 사실은 대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선우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약간 피곤해 이러면서 사실 희서가 들어가는 게 약간 선우의 얘기를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로 나의 바깥에서의 힘듦을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성향의 것도 있다라고 느꼈어요. 희서가. 그러니까 뭐 약간 선우는 더 알고 싶어서 뭐 대출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너 뭐 신경 쓸 거 없어 너는 그냥 뭐 몸이나 신경 쓰 이러고 막 들어가 버리는 게 사실 또 희서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해야지 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선우 입장에선 되게 서운할 수 있는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되게 서운한 거니까 근데 뭐 희서가 너무 가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을 다 말하면 이제 선우가 걱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생계를 거의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선우가 조금 더 투잡 열심히 빨리 낳고 뭐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가장의 무게를 좀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부부 상담 클리닉 성공적으로 마친 걸로 서로의 입장이 또 각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주영이도 혹시 예지 이 자리엔 없지만 이제 예지한테 한마디 나에게 예지란? 우선 교도소 대신 가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게 됐고 일길속. 그렇죠. 예. 우리도 이렇게 지치고 못 끌 때까지 좀 더 만났으면 좋겠다. 네. 오늘 주영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제가 특별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지에게 주영이란? 나에게 주영이란 첫사랑은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랑 같은 존재 같아요. 주영이의 매력. 우리 주영이는요,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엄청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주영이에게 한마디. 주영아 잘 있니? 나는 잘 있어. 보고 싶어. 네, 이유미 배우는 오늘 드라마 촬영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따로 이렇게 음성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목소리가 너무 진짜 사랑이 뚝뚝 묻어나네요. 너무 최근에 캐롤 그 음원 이벤트 했잖아요. 맞아, 그 맞아. 느낌 같아요. 되게 좋다.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나도 보고 싶었어 이서야. 됐어요. 부부 클리닉 하다가 갑자기 우리 첫 만남 기억나니? 예지야 여기 싸워. 따로 하나씩 틀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틀어버렸네요. 그 희서와 또 선우 각자 애인 자랑. 우리 희서는요? 우리 선우는요? 저는 희서 없는 자리에서 이미 정말 큰 자랑을 했는데 우리 희서 정말 돈 잘 벌고 능력자고 덕분에 네 정말 그래서 대출금 거의 다 갚았고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 이렇게 용기 내주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아 왜? 듣고 싶어. 네 그런 자랑이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이제 막 함몰되거나 할 때 꺼내주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균형추를 맞추는 이 의미에서. 그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결핍을 채워주면서 오래 만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라고 생각해요. 가끔씩은 그런 게 또 너무 서운할 때도 있긴 하지만 잘 기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희서 이제 곧 승진해요. 희서도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선우는요. 네, 일단 잘생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제일 최근에 영화를 보면서 발견한 게 희서가 선우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던 게 희서가 그 선우랑 있을 때만 마음 놓고 약간 밥을 먹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여동생 집에 갔을 때도 뭐 이렇게 그냥 맥주만 마시고 뭐 이렇게 다른 회사 안에서도 뭐 누군가가 주는 것들을 먹지도 않고 약간 근데 딱 집에 왔을 때 그 순간에 막 나 배고프다고 뭐 먹으러 가자 어떤 식욕을 돋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약간 마음 편하게 좀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약간 선우다. 그래서 희서가 선우의 그 자상함과 어떤 그 안온함 때문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희서한테 선우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선우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다 이 사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주영이도 한번 예지한테 한마디. 자랑? 아까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 예지는요 우선 감옥 간 거 근데 그거 못 이기긴 하죠. 평생 감옥 풀면서 살아요. 그쵸. 사실 제가 뭘 하겠어요. 우리 예지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인기가 진짜 많고요.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다 예지를 너무 사랑하고 네, 이건 딴소리죠. 아무튼 우리 예지는요 이미 자랑을 너무 다 했어. 저번 때 막 예쁘다고 하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랑은 똑같은 거 계속해도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예지는 우선 엄청 믿음직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때 상상하기로도 예지는 이제 선우 희서 나이 때 엄청난 부자일 것이다 로 예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예지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네, 오늘 지금 영상 찍으셨죠? 어디다 올리실지 좀 나갈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지 보여주게요. 저희끼리 오늘 얘기 많이 나눴고 그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오늘 질문하신 분들 칫솔 드린다고 하거든요.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분.
영화 잘 봤고요. 그 질문에 앞서서 저번 우천사 콜라보 GV 가서 제가 그 각 커플한테 한마디 해주라고 했는데 오늘 마침 감독님께서 먼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영화를 영화제 때부터 계속 봤는데 오늘 문득 든 생각이 과연 이 아파트가 얼마길래 어머니께 돈을 빌리고 대출 그런 걱정을 하나 이게 좀 오늘에서 좀 궁금해졌고 이제 그 우천사 콜라보니까 우천사 커플이 더 오래 갈지 럭키 아파트 커플이 오래 갈지 이 배우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집은 서울 이제 그 하대문 안은 아니고 약간 변두리지만 그래도 아파트니까 한 복도식이라는 걸 감안하고 구축이라는 걸 감안해서 약간 6억 정도 생각했고요. 예. 그리고 그 선우는 5천 정도 돈을 내고 차용증을 썼고 그리고 이제 희서가 이제 대출 받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1억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좀 희서의 지분이 좀 상당히 많은 설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억 5천에서 3억까지는 대출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여성들이 받는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아주 많이 모으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집을 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세라는 거는 또 다른 거니까 아마 희서가 되게 야무지게 좀 오르는 데다가 사지 않았을까? 추후에 또 오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커플이 더 오래 갈 것 같은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이겼다. 아니에요. 솔직하시다고. 네, 일단은 뭐 그렇게 뭐 주연과 예지도 쉽게 뭐 헤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있어요. 완전 불타는 사랑. 약간 그런 느낌? 불타는 사랑은 금방 꺼질 확률이 있습니다. 저 예지 없다고 지금. 네. 물론 그렇게 막 점점 불이 번져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진짜 막 마른 장작 넣어가면서 네. 그런 어떤 원래 그런 불씨가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다 100년이라고 합시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도 그 교도소 대신 가줘서 평생 갚아야 된다고 오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가는 것으로 10대 패기. 농담입니다. 네. 희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둘 다 솔직하게 하시겠다고 첫 마디로 하시는 게 너무 누구라도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이다. 저 갑자기 너무 이상한 사람들. 평생 뭐 이러고.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 가운데.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과 배우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촬영하시면서 이거 찍으시면서 뭐 혹시 편집된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에피소드하고 배우분들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촬영할 때 그 동대표 명희와 이 선우 희서 커플이 이제 처음 이 아파트로 들어올 때 명희가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래서 명희가 이 집을 안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희가 이 둘이 뭐 어쩌면 커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뉘앙스로 이제 뭔가 셋이 마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저는 이제 명희의 캐릭터 서사를 조금 더 덧붙여 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좀 찍었었는데 약간 제가 그 편집하면서 오프닝을 좀 바꾸면서 약간 좀 그 부분이 애매해져서 그리고 이제 명의의 서사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두 명의 서사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명의 부분이 조금 많이 커팅이 됐는데 이주영 선배님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에피소드는 뭐 촬영할 때 아파트에서 찍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를 이제 찾기도 되게 어렵게 찾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약을 쓰고 촬영을 들어갔는데 이제 1회차 찍고 나서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시끄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계약 파기하겠다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1회차 찍고 이제 저희가 막 이제 관리소장님한테 가서 빌고 막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절을 계속 하셔서 그 전 세대 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선물 드리고 다시 사인 받고 이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좀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시 그 아파트에서 찍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고 그래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주민분들한테 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아파트 촬영 너무 힘들었는데 무사히 촬영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뭐 좋아서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충격적인 말이어서 그냥 편하게 좀 살자 편하게 이 희서의 말이 되게 너무 사실 진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서가 그냥 너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이 상황들을 괴롭게 하니까 뭔가 진짜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헛맺혀서 뱉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선우의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서운했었던 그리고 정말 어떤 관계가 확 멀어지는 워딩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뭔가 영화를 볼 때마다나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장면이 촬영하면서도 마음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선우가 파스타를 9주년이라서 만들어 놓고 나는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근데 이제 뭐 그 와중에 이제 선우가 그걸 먹다가 막 화장실에 가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그 촬영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속에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가지는 못하고 근데 촬영을 하면서는 약간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계속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나중에 영화를 봤는데 제가 좀 약간 눈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씬 되게 기억에 남고 그러면 희서는 10주년 때 그걸 만회하고자 어떤 이벤트와 선물을 또 준비했을지. 선우가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선우가 약간 넷플릭스의 어떤 요리 프로그램에 꽂혔어요. 네네. 제가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약간 파인다이닝 가고 싶다고. 근데 네. 파인다이닝은 승진 때 가고 10주년 때는 더 좋은 데 보내주세요. 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해외 가요. 네. 여행 갑시다. 지금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돈 많이 버시니까. 저번에 했던 질문 중에 오늘도 희서가 있으니까 우천사 보셨죠? 네, 우천사에서 이 씬만큼은 내가 한번 뺏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다. 네. 아니면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 이런 장면이 있었는지 한 번씩 했는데 네 오늘도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선우부터 할까? 네.
그 장면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기완 배우님 성희가 이제 그 경기 앞두고 대기실에서 금메달 따라고 이제 막 주장 이렇게 해줄 때 보면 울 것 같으니까 앞에를 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그 장면을 진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다 너무 좋았지만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했던 거는 되게 그 진실 게임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 바닷가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막 놀면서 막 설레는 그 감정. 우리 럭키 아파트에는 그런 감정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너무 부러웠다. 네. 주영이 희서 생각할 동안 주영이도 럭키 아파트의 한 장면. 저번 집일 때는 그 선우가 몰래 집에 들어가는 그 스릴 넘치는 그 장면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또 방금 질문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되게 두 분이 다 혼자 출연하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되게 빡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희소는 그 가족 식사 씬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미지가 갑자기 확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기도 하고 그게 되게 하지 않는데 뿜어져 나오는 고풍스러움 되게 희서가 가지고 있는 고급미가 되게 잘 보였던 씬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캐릭터별로 되게 재밌는 순간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주영이는 멋짐이 추구미인데 그렇죠. 나무도 하고 싶다고는 안 해주지만 희소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너무 풋풋한 10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길어졌는데 저는 그 주장 해나 언니가 한 그 역할이 저는 멋있었어요. 네. 그럼 평행세계에서는 희서가 주장이고 선우가 그 성희 역할을 서로 또 위안을 해주는 걸로.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요 앞에.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화분 할머니도 그렇고 우천사의 예지 이모님도 그렇고 둘 다 이반 그러니까 퀴어로 나오는데 선우가 그러잖아요.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마지막에 후반부 가사야 화분 할머니가 퀴어인 게 나오는데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건지 또 그리고 우천사의 주영이는 예지 이모님이 퀴어인 걸 알고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선우가 이제 냄새를 찾아서 막 헤맬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도 그 냄새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약간 혐오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우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내재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도 결부되는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집에 내려갔을 때 사진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너무 명징한 어떤 바지씨와 치마씨, 예전 언어이긴 하지만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약간 바로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확 떠올리고 바로 뭔가 나의 미래를 뭔가 좀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거여서 그때부터 약간 영화의 어떤 선우의 감정은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영이는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진 보면서도 이모님이 했을 때 예지가 엄마야 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주영이 표정 보면은 그냥 마냥 해맑거든요. 그래서 뭐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 나이대 아이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질문 받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그대로 말씀하셔서 맞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교도소 갔을 때 또 제가 이모를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그 이모를 믿었을까를 지금 다시 돌이켜 봤는데 우선 예지의 이모라고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더 지나고 뭔가 더 알게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커플 밸런스 게임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몇 가지만 하고 또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감독이 이렇게 신났어요. 랜덤 게임 노래가 지금 나는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 네, 첫 번째, 아파트 자가가 있지만 싸울 때마다 그걸로 자격지심을 주는 애인 대 내가 너 먹여 살린다고 말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애인. 이걸 누가 뽑는 거예요? 저희가? 네, 배우분들이.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뽑아요? 네, 배우분들. 첫 번째가 뭐였죠? 죄송해요. 아파트 자가가 있지만 싸울 때마다 그걸로 이제 자격지심을 주는 애인.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애인. 안 고르고 싶대요. 저희가 고르는 게 맞는 거죠? 고르는 거 맞습니다. 원래 밸런스 게임은 극과 극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저는 아파트 자가가 있지만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자친구랑 같이 커플 상담을 다니겠습니다. 뭔가 현명한 느낌이네요. 오늘 배웠어요. 이렇게 어른들의 연애라는 것이. 저는 자가 없어도 돼요. 자가 없어도 되니까. 네, 물론, 네, 네네. 아무것도 없지만. 네네, 아무것도 없지만. 그죠? 네, 뭐 그냥 뭐 하게 하면 되죠. 네, 그 사람을. 자격지심을 주는 사람과는 네. 사귈 수 없다. 네, 자격지심을 주는 사람과는 만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상담을 다녀도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상담을 다닐 확률이 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 이미 있을지? 하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네. 희선은요? 저도 자가가 없는데 네, 저도 네. 서로 영화의 반대 상황을 반대 상황을 뽑으셨네요. 얘기했네. 이게 재밌네요. 그리고 싸울 때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애인데 자기 직성 풀릴 때까지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애인. 자기 직성 풀릴 때까지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회피형보다는 저도 네. 네, 저도요. 얘기하자고 하고 얘기는 하는 거죠? 저는 그럼 그거 할게요. 우선 감정이 올라왔을 때 대화하면 나쁘게 표현하니까 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꺼트리고 대화하는 사람. 그런 뉘앙스라면 반대네. 저도. 서로 커플끼리 그래도 같은 걸 지금 계속 택하고 있어. 네. 가족 친구들 모두에게 안 알리고 비밀 연애 하자는 애인과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친구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연인이라고 소개하는 애인. 그거 비밀 연애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근데 모르게 데리고 가는 거는 비밀 연애가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가족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몇 명 정도 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해주세요. 만드신 분이니까. 5명? 5명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 네. 청소, 빨래, 집안일 잘하지만 돈 벌 능력은 1도 없는 애인과 돈은 잘 벌지만 집안일 하나도 못하는 애인. 제 얘기인가요? 선우 얘기인가요? 선우 돈 벌 거잖아요. 아 그쵸. 집안일 저는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요. 네. 집안일을 너무 못해서 막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아니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다. 잘하는 사람이 좋다. 저는 제가 집안일을 저도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 숨겨진 말이 궁금합니다. 네. 주영이는? 저는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꼼꼼함과 세심함의 엄청난 기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N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엄청난 N일 것 같아요. 엄청 대답도 되게 디테일하게 막 이미 그 집에 살고 있고 맞아요. N 맞습니다. 수영 배우님. MBTI 따로 물어볼게요. 네, 하루 종일 사소한 것까지 연락하는 애인과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다가 자기 전에만 연락하는 애인. 이 경험에서 나온 한숨인가요? 제가 답변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답장이 사소하게 연락이 오면 제가 계속 답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 3개에 한 번 정도는. 저는 사소한 거 다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뭔가 메일링 보듯이 10분 단위로 얘기한 30분 단위로 늦게 가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쌓인 거 보고 아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저도 차라리 사소하게 다 연락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상하기를 포기하시는 그럴 것 같은데. 못쏠 애인데 전 애인 30명인 애인. 입을 틀어 막으셨는데 몇 살인데요? 30대라고 생각하자. 30대. 그러면 20살부터 1년에 한 번씩 30명 만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0명이 날 것 같아요. 못쏠보다. 그건 못소리요. 뭔가 왜 이렇게 많이 만났을까 싶을 것 같아요. 아닌가?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근데 30명이 다 썸도 포함이에요? 아니요, 사귀었다 헤어졌다. 그러면 저도 못솔로 할게요. 네. 네, 2개 나왔어요. 외모는 너무 내 이상형인데 대화는 불통인 사람과 대화는 너무 잘 통하는데 정말 내 스타일은 아닌 사람. 감독님 대화? 저도 근데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살 수 없어. 근데 얼굴 마주쳤는데 대화를 안 하고 싶으면요. 어쨌든 대화가 대화가 통하면은 통하면 이게 귀여워 보이게 되죠. 맞아요. 친구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애인이어야 됩니다. 네, 대화가 조건. 통하는데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였어요. 저는 무조건 대화입니다. 네. 나만 나쁜 사람이 돼요. 취향이죠. 근데 대화 너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밸런스 붕괴인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밸런스 게임. 근데 원래 밸런스 게임 자체가 원래 힘든 건데 수연 배우한테 특히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좀 감정이입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감정 진짜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안 만나는 거.
네, 마지막 질문. 돈나무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목걸이 등 미신을 믿어서 그런 선물을 주는 애인과 미신 따윈 없다며 필요한 거 사라고 돈으로 선물 주는 애인. 돈으로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근데 막 1,000원 주고 막 1,000원. 센스가 없는 애초에 안 만날. 네네. 돈으로 주는 사람이 좋죠. 네. 자기 목걸이 줘놓고. 아유 뭐 고등학생이잖아요. 돈으로 내가 돈나무 사면 되니까. 돈으로 저도 돈으로 준. 네. 다들 30대. 감독님은요? 감독님. 저 돈이죠. 네. 네. 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하실 분 한 분. 아까 어딘가에서 네. 계셨는데. 뭐 아쉽다. 이 질문은 내가 꼭 하고 집에 가야겠다. 안 계신가요?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 영화가 퀴어 영화여서 저는 좀 더 깊게 빛났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소수자들의 거주가 이제 어느 도시의 안전 지표가 되기도 하는 만큼 그들은 이제 최후의 최후까지 그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서 그래서 더 영화가 빛나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끝나는 시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 친구가 그 아파트에 실제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그 아랫집에서 이제 이런 냄새가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나중에 이제 관리소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선우처럼 이렇게 냄새 안 나냐고 물어봤었는데 옆집에 냄새 안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로 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냄새라는 키워드로 뭔가 혐오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우와 희서 같은 성소수자 커플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파트가 되게 익명의 공간이고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갔는데 사실 되게 언럭키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뭔가 그런 안정적이고 뭔가 폐쇄적인 그런 공간에서 이들이 만약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할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에서 누가 저래요? 약간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은 이제 취재하면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좀 그런 사례들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 이건 조금 몇 년 전에 찾았던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레즈비언 사는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진 같은 게 돌아다녔는데 그걸 보고서 저도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댓글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어느 세기에 사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사진이어서 자료여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 좀 충격이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성소수자의 주거권과 연결시켜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사로 해외여행까지 갔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99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럭키 아파트를 보면서 여전히 저희 사회는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많은 것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네에서 만났던 중학교 친구가 컸을 때쯤에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퀴어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한재희 감독님이랑 콜라보 지휘하면서 밸런스 게임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감사하고 관객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사랑은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사실 얼마 전에 어제죠? 한재희 감독님 엊그제 영화관에서 뵀었는데 밸런스게임 할 거예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농담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 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원래 밸런스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친구들하고도 종종 하는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뭐냐 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짱구는 못 말려에서 나오는 건데 그 경호원이 이 수지 캐릭터를 이렇게 구하면서 짱구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이제 짱구가 망설이지 않는 거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는데 정말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망설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어떤 상상을 해도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갑자기 질문 들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다 까먹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GV가 정말 기대되고 신났던 것이 제가 좋아하는 이 두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좋았고 네, 이렇게 가운데에서 커플도 직관해서 또 좋았어요. 좀 중간에 앉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네, 그랬고 사랑은 막 되게 이것저것 생각이 나지만 그냥 딱 얘기를 하자면 상처받았던 나를 치유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나를 메꾸어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밸런스 게임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너무 그래서 약간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네 이렇게 너무 추운데 정말 네 오늘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재희 감독님이랑 수연 배우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랑이란 뭘까요? 네. 저는 사랑이란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좀 사랑을 담아서 계셔주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감사하면서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럭키 아파트 우천사 콜라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 이거 초를 한번 켜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럭키 아파트 포즈가 있나? 네, L 포즈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